밤에 잠을 자도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에 많이 졸리다고 해서 다 기면병은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수백 번씩 잠에서 깬다면 잠을 자도 낮 동안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잠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면증도 아닌데 밤에 8시간, 9시간을 자도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하기 힘든 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맨날 졸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의할 때 졸거나 운전할 때 너무 많이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면병이라는 병이 아닌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낮에 많이 졸리다고 해서 다 기면병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원인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밤에 잠을 자도 낮에 과하게 졸린 주간 과다 졸림의 원인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내가 낮에 졸린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검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주간 졸음 척도, 줄여서 저희가 영어로 ESS라고 부르는 척도입니다. 8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졸리면 0점, 조금만 졸린 것 같으면 1점, 조금 더 심하면 2점, 항상 존다 라고 하면 3점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8가지 항목에 다 체크를 해서 점수를 다 한번 더해 보세요. 1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일단 문제가 될 정도의 졸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점 이상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14점 이상이면 심한 주간 과다 졸림이고, 19점이 넘는다면 매우 심한 주간 과다 졸림이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원인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낮에 많이 졸린 주간 과다 졸림의 원인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것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70%에서 90%까지는 수면 중에 저호흡이나 무호흡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때마다 기도가 자꾸 좁아져서 막히니까 뇌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면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에 자꾸 졸린 것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온 52세 남성분입니다. 밤에 8시간에서 9시간 매일매일 충분히 잠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때 매일 졸리고 낮에 회의할 때도 항상 잔다는 것이 불편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코골이가 엄청 심하죠. 그러다가 숨을 쭉 안 쉬고 적게 쉬는 무호흡, 저호흡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안 쉬니까 이렇게 자꾸 잠에서 깨서 머리를 긁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에는 무호흡입니다. 이 빨간 막대 하나하나가 다 10초 이상 숨을 안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평균 55회 숨을 안 쉬었고, 숨을 안 쉬니까 두 번째 그래프 산소 수치가 자꾸 떨어지죠. 산소 수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심장이나 폐, 혈관, 뇌에도 손상이 올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숨이 막힌 상태로 오래 있으면 진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성이라고 해서 뇌가 잠깐 깨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오고 숨을 정상적으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잠에 깨서 숨을 쉬다가 또 잠이 들면 숨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1시간에 63회 잠에서 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3단계의 깊은 잠은 아예 못 자고 1단계, 2단계 얕은 잠, 보통 잠만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60번씩, 1시간 60번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수백 번씩 잠에서 깬다면 잠을 자도 낮 동안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양압기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 기계장치에 호수를 연결해서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기도를 넓혀줘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잤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압기 압력을 4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면서 봤는데 무호흡은 하나도 없었죠. 아까 1시간에 평균 55에 있었던 무호흡이 다 없어졌고 산소 포화도도 90% 이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에서 깨는 각성 횟수가 1시간에 4.5회로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좋아졌고 3단계 깊은 잠을 아까보다 많이 자고 렘 수면도 많이 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심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낮에도 너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분처럼 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약하게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는 거의 없는데 수면 저호흡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낮에 많이 졸리니까 졸린 경우에 병원에 와서 수면다원 검사가 필요한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도 낮에 과하게 졸린 주간 과다 졸림의 원인 두 번째, 바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쉽게 얘기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점점 증가가 될 때 잠에서 빠져들고 줄어들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을 자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시, 3시, 4시 새벽에 잠을 자고 오전 10시, 11시, 12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특히 10대에서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학을 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미 수면 사이클은 뒤로 밀려 있는데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려니까 수면 사이클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서 2시, 3시까지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고 설령 잠이 든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오전 내내 졸리고 아니면 그 졸림이 오후나 저녁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낮에 많이 졸린 주간 과다 졸음 현상을 유발합니다. 사실은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수면 호르몬이 그 이전이나 그 이후보다 뒤로 조금 밀리는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자꾸 뇌가 잠을 오는 신호를 속아서 잠이 자꾸 안 온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늦게 자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되게 흔한 낮에 졸림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주간 과다 졸림 세 번째로 말씀드릴 원인은 바로 기면병입니다. 기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낮에 많이 졸리다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확한 용어는 기면병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우리가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시켜주는 신경전달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 오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오렉신이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부족해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기면병이죠. 주로 10대에서 20대 때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각성 호르몬의 분비와 유지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낮에 멀쩡하게 잘 생활하다가도 뜬금없이 잠에 빠져들거나 낮에 너무 졸리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은 잤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면 몸에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도 잘 있고 자다가 깼을 때 가위 눌리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하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약을 복용을 하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나 흔해서 전체 인구에서는 10만 명 중에 8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고등학생 학생들의 경우에는 10만 명 중에 32명 정도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면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상만 들어서는 진단할 수가 없고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밤에 입원해서 야간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낮잠 검사를 하게 됩니다. 2시간 간격으로 5번 낮잠을 재워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몇 가지 수면 패턴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기면병이냐 아니냐를 진단하게 됩니다. 기면병 진단 기준은
3개월 이상 매일 억제할 수 없는 심한 졸림을 느끼거나 낮잠에 빠져드는 경우에 수면 검사를 해서 야간 수면 다원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서 낮에 시행하는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MSLT 검사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면서 인명기 렘 수면이 2회 이상 관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면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면병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작에 기면병 진단을 받았으면 그때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라고 약간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면병이 의심이 된다면 지체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낮에 졸림이 좀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근처에 수면다원 검사가 가능한 신경과나 정신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에 너무 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치료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